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운정 미운정 프로 담당 윤순자, 신성월 인사드립니다. 오늘 거운정 미운정 프로는 여보 당신, 사랑은 오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좋은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입니다. 맛 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다 주십시오. 내일은 또 줄 것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즐기세요.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뒤에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이란 여보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들 지쳐있는 나의 가슴을 사랑으로 감싸준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 너무 좋아요. 나 이제 꽃을 피우네. 하루하루 나의 사랑도 당신을 그리게 될 때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지쳐있는 나의 가슴을 사랑으로 감싸준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 너무 좋아요. 나 이제 꽃을 피우네. 하루하루 나의 사랑도 당신을 그리게 될 때 우리 사랑 경문이 노랫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하늘 아래 여보 당신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청춘 남녀가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백년 가약 맺고 아들 딸 낳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신송월 씨는 여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네, 전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여보란 말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저런. 네, 애들 낳고 키울 때는 누구 아빠라고 불렀지 여보란 말은 못 해본 것 같네요. 사랑하는 두 남녀는 예식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보 당신으로 부부가 됩니다. 신혼삶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거운정 미운정을 수없이 쌓는 과정에서 미운정은 사라지고 부부의 고운정은 나날이 돈독해지고 자식들은 부모의 슬하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겠죠.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친부모가 최고죠.
자식을 위하여 부모들은 쉽게 헤어지지 못하죠. 네, 부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인젠 부모 노릇 다 했으니 시름을 놓고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또 욕심이 생겨 자식들 도와 자식이 쏟아부은 정보다 못지않게 베푸면서 손자 손녀들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된 낙으로 생각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행복감에서도 노년을 보내지요. 네, 그래요.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부부라는 인연으로 애들 낳고 키우면서 거운정 미운정 쌓으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은 그래도 끝까지 잘 살 수 있겠지요. 모든 부부가 모두 금슬이 좋고 노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고 부부 모순들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쌓이다 보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져지고 작은 모순이 많은 모순으로 폭발하여 마지막에는離婚이란 소리까지 나올 때가 많죠. 그래요.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관건적인 문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서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싸울 때 같으면 당장 내일은離婚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행복하게 잠에 골아떨어진 자식들 보면은 또 생각을 바꾸곤 하죠. 저 어린 자식들을 봐서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부부가 충돌이 생길 때 싸울 때면 서로 미워서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그래도 귀여운 자식들 생각하면 인내성 있게 참고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노래를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화내시면 싫어 당신이 화내시면 싫어 어쩌다 외면해도 싫어 외로운 말도 싫어 언제나 행복한 말만을 해줘요 언제나 행복한 기쁨만 주세요 기다리겠어요 정다운 미소를 기다리겠어요 영원한 사랑을 당신이 싫다시면 싫어 당신이 싫다시면 싫어 무뚝뚝해도 나는 싫어 당신이 좋아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방송 고운정 미운정 프로입니다. 1992년 한종수교가 이루어진 후 중국이 대부분 조선족들은 목돈을 벌려고 한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고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애써 적응하면서 가정과 자식을 위하여 앞만 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지런히 일만 하면서 돈을 벌었죠. 네, 맞아요. 교포들이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적응하자니 여러모로 고생들이 많았지요. 그 고생한 일들을 어떻게 한 입으로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이를 악물고 고국에 발을 붙이고 매일매일 열심히 돈을 벌어 나을 때 지은 빚도 청산하고 자식들 대학 공부도 다 시키고 또 대부분 가정에서는 한국에서 자식들이 결혼식도 멋지게 올려주었죠. 그래요. 저는 친구들 아들, 딸들이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는 편인데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면서 언약을 할 때 특히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에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식장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로부터 쿤조를 받을 때가 부모님은 가장 행복하죠. 수없는 풍파를 헤쳐내고 자식을 출시시켰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뿌듯하죠. 제한중국 동포들은 모국에서 힘든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들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중국 고향에 새 아파트도 장만하여 행복이 터전을 잘 닦아놓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가슴 아픈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동창 친구들 보면은 지금 모두 60이 넘었는데요. 촌의 총각으로 만나 지금까지 사는 부부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 부부들이 많았고 자식들을 위하여 리혼 수속은 밟지 않았지만 10년, 심지어는 20년을 별거해서 사는 부부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파탄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부의 감정은 이미 멀어졌지만 남들 보기엔 부부 금실이 좋은 것처럼 가정에서 사는 부부들, 자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이혼 수속을 밟지 못하고 갈라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봐. 이수미 노래를 감상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지 못해도 만나면 즐겁고 헤어질 때면 아쉬운 마음 이 마음 알아줄까 알아도 걱정 내 마음 모르실까 몰라도 걱정 아수줄고 말은 못해도 이것이 사랑인가 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하루가 다가도록 아니 오시면 아예만 내 마음 아시려나 알아도 걱정 내 마음 모르시나 몰라도 걱정 아수주고 말은 못해도 이것이 사랑인가 봐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금년 9월에 저희 여자 동창들 넷이 원주에 사는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넷은 오랜만에 만나서 만나는 음식도 먹고 저녁에 차 한 잔씩 마시면서 그동안 그립던 회포도 마음껏 풀었죠. 예, 수다를 떨다가 자연적으로 동창들이 부부 사는 이야기로 번져졌습니다. 한 동창이 너네 부부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금슬이 좋니? 라고 다른 한 동창에게 물었습니다. 그 동창이 하는 말은 우리를 모두 탐복하게 했습니다. 왜 탐복했을까요? 이 동창네는 딸 하나를 둔 부부였는데요. 행운스럽게 지금 모두 한국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국 한 회사에 출근하고 저희 동창은 출퇴근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십몇 년을 꾸준히 운송업을 하여 왔는데요. 10톤 짐을 실을 수 있는 큰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동창 남편은 한 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네요. 참 정성이 대단하네요. 아니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부부정이 깊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쩌다가 저희 동창이 전화를 못 받으면 남편은 마음이 불안하여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한대요. 저는 그들 부부가 매일 하루 3번씩 한다는 그 전화 내용이 참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하네요.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 동창에게 다시 물었죠. 동창이 웃으면서 전화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었어? 네, 당신은 아침을 드셨나요? 먹었어. 좀 있다가 나는 물건을 다 실었으니 부산으로 또 나오. 네,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10년도 아니고 거의 20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난전화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견지하고 살아왔다니요. 참 탐복할 만한 일이죠. 네, 대단하십니다. 통화 내용은 비록 간단하고 평범했지만 이렇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서로 믿음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고언증을 나누어 왔기에 지금까지 40여 년을 금슬이 좋게 함께 살아온 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방적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애틋한 사랑으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키우면서 고운정을 많이 쌓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이 그 동창 부부가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른 동창의 말은 우리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이 동창 부부의 아들, 딸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가서 지금 중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에서 자면서 형틀 몫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인 동창은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동창 부부는 주말 부부시겠네요. 네, 주말 부부였어요. 저희 동창은 원래 음식을 잘하는 편이라 남편이 한 주에 한 번씩 오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가면서 정석을 해주고 저녁을 먹고는 둘이 함께 산책도 하고 집에 와서 나란히 앉아서 맥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다정히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동창 부부의 다정다감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동창은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가정과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어떤 때는 옆에 누워서 바라보면은 남편의 이마에는 주름이 점점 늘어가고 머리는 어느새 반백이 되었으며 많이 셔해 보이는 남편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짠할 때가 많대요. 하여 가끔씩 뽀뽀를 해준다네요. 네, 애교가 넘치시네요. 예,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흐뭇해한대요. 그 동창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동창들은 뽀뽀한다는 말에 와 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애교 많으십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뽀뽀해보고는 지금은 뽀뽀가 아니라 손도 잡아본 지가 오래되었다야 라고 하면서 모두 웃었지만 저마다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 아내분이 참 사랑스럽고 잔정이 많은 여인이네요.
아이고, 참 여자답네요. 예, 그래요. 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남편에게 만나는 음식에 서비스로 볼에다 뽀뽀까지 해준다니. 아니, 어떤 남편이 이렇게 애교가 찰찰 넘치는 아내를 싫어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보 당신이라고 다정다감하게 부르면서 서로 작은 행복을 수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행복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남편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부부가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히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 금술도 돈독해지겠죠. 저희 친구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아내인 친구의 생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은 시간을 내요 고급 음식점에 함께 가서 만나는 음식을 사주고 꽃다발을 선물해 준대요. 그리고는 짧지만은 여보, 나와 자식들을 위하여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어 라고 한대요. 그러면 저희 친구는 저도 모르게 당신은 저보다 수고가 더 많았죠 라고 한대요. 그리고 결혼 10주년, 20주년에는 반지 목걸이도 선물해 주고요. 여름 휴가 때면은 유람도 함께 다녀온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 친구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들이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속으로 사랑해주고 관심해주면 되지,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생일날에 꼭 선물을 사줘야 돼요? 라고 말입니다. 네, 맞아요. 내 당신을 사랑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 40년이 거의 되도록 함께 살아왔겠소?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죠. 네. 네, 그런데 벙어리 속은 낳아준 어머니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니 아내는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더 들죠. 여자들은 남편이 작은 선물에도 감동을 받죠. 대부분 여성들 보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은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는 빈말보다 꽃을 선물해 준다든가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정성 들여 고른 거라면 그 어떤 선물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죠. 네, 저도 드라마에서 잔정이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요. 남편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건 드라마이니 그렇지. 남편들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아내들은 모두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편들이 수시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하는 꽃을 선물한다거나 반지 목걸이는 못해줘도 스카프나 잠옷이나 팩을 선물해주는 것을 보면은 나이 남편은 언제 가면은 저렇게 해줄까라는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남편들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죠. 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친구 남편은 결혼해서 30여 년 동안 선물은 사준 적 없지만 자기는 백화점에 가는 것이 딱 질색이라 하면서 당신 마음에 맞는 거 사오 라고 하면서 생일 전날 용돈을 푼푼히 준대요. 저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날 용돈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도 좋네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다는 속담 있지 않아요. 제가 위에서 말한 그 친구에게 남편이 생일은 어떻게 보내는가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생일은 대부분 집에서 자신이 직접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정성 들여 푸짐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은 남편 선물보다는 작지만 남성 벨트, 지갑, 손목시계 등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네, 몰라도 그 남편은 당신이 해준 생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고급스러운 생일상이라고 칭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잘 맞췄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몇십 년을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어왔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당신이 해준 밥이라오 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 부부는 생일날 하는 말도 아주 간단하대요. 여보,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나에게 잘하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부부 사이 서로 생일날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조금만 노력하면 아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도로 알아보면 이렇게 못해주는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생일날에 잔뜩 기대하다가 전화 한 통도 없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혼자서 참 이슬 아닌 연애할 때 그 시기를 그리면서 처음처럼 그 술을 마시면서 한탄한대요. 네, 처음처럼 마신대요. 네. 그 처음처럼 그 마음이 그리워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친구 심정 너무 잘 알겠습니다.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한테서 생일 선물을 받기만 원하고 남편들은 또 아내 생일은 신경도 안 쓰고는 자기 생일은 또 아내가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대방에게만 요구를 높이다 보니 자연히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점점 불씨가 커져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시기라고도 말하지만 자식을 보고 사는 상황도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부부가 갈라앉히고 함께 살려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더 화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부부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을 키우는 매력이기도 하죠. 부부 사이에 여보 당신 존칭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많이 아플 때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정성 들여 병 간호를 하는 것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지름길이라고도 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간밤에 부부 싸움을 하고는 각방 쓰고 아침에는 서로 보기가 싫어 아침밥도 떨어져 먹고 출근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남편이 갑자기 독감이 감염되어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네요. 이 정황을 목격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다 줬고 남편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서 머리에 찬수건을 올려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간밤에 벗어놓은 남편의 옷을 보니 마음이 더 짠해지더래요. 하여 약국에 달려가서 약을 사온다, 죽을 끓여서 대접한다 하면서 밤새가면서 남편 옆에서 병수발을 해줬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서 옆에 앉아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너무 감동돼요. 아내 손을 덥석 잡아주면서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는 최고요 라고 했대요. 네, 그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자연적으로 당신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여보 당신 부부이죠. 사람은 원래 아플 때가 제일 외롭죠. 특히 남자들은 모성애가 필요로 하니 이때 여자들이 조금만 관심만 보여줘도 남자들은 아내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기겠죠. 고국에 와서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가정과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에서 저마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인생이 동반자인 여보 당신에게도 고운정을 듬뿍 쏟으면서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은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 부부들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운정을 건너 고운정을 많이 쌓으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관심해주고 여러 면에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한다면은 자연히 부부의 금실도 좋아지고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지겠죠. 네, 오늘 건정 미운정 프로는 인생은 즐거워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윤순자, 신송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후회를 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예예예 1, 2, 3, 4, 5, 6, 7, 8 흐르는 시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대박 찬스 왔을 땐 올인하세요. 화끈하게 올인하세요. 우리 사는 세상 이 길이 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불맛 같은 사랑이 있어. 우리 인생은 즐거워. 1, 2, 3, 4, 5, 6, 7, 8 흐르는 시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대박 찬스 왔을 땐 올인하세요. 화끈하게 올인하세요. 하면 후회를 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예예예 1, 2, 3, 4, 5, 6, 7, 8 흐르는 시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대박 찬스 왔을 땐 올인하세요. 화끈하게 올인하세요.